보수대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장 위에서만 토크가 야발야발 잘 나오는 토크마입니다. 오늘은 단양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40분. 오늘은 단양 라이딩 할 거예요. 와, 오늘은 단양 라이딩인데요. 저는 오늘 주말에 아이들과 가족끼리 단양에 가족여행 왔습니다. 가족여행 동안은 가족들이랑 있어야 되는 게 유부남들의 의무잖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가족여행 올 때 트렁크에 자전거를 싣고 왔고요. 아이들이 다 자는 시간 새벽 5시 무렵부터, 해가 뜰 때부터 7시까지 단양 근처에 자전거를 한번 타보려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단양의 보발제라는 데를 갈 거예요. 찾아보니까 저는 그 소노문에서 잤는데 그 소노문 근처에 갈만한 단양의 코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보발제라는 데가 왕복 40km 내외로 되어 있는 코스고요. 그리고 가는 길이 굉장히 이쁘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 내비게이션 찍었을 때 한 20km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처음 3km 구간부터 바로 어필이에요. 설마 뭐 20km를 자전거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겠지? 예, 그래서 오늘 토크마에서는 보발제를 올라가면서 이 유부남과 그리고 취미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와, 일단은 7시까지 제가 시간 계산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왕복 40km 정도 되고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1시간 반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어필이면 1시간 반 만에 못 가요. 조식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여튼 가봅시다. 예스, 다행히도 바로 다운힐. 애들이 몰래 급하게 나오느라고 고글을 안 가져왔어요. 집에서 가져왔는데 숙소에서 안 가져왔어요. 망했어요. 다운 중이라 오늘 안개도 너무 많고 천천히 내려갈게요. 우후! 다운힐이 아니네요. 고글고글 돼 있는데 평지예요. 야호! 다운힐에서는 푸드보다는 그 드랍바를 잡아주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브레이크를 더 깊이 밟아줄 수 있거든요. 야, 진짜 좋은 데 많다. 힐링. 보발제를 가시기 위해서는 강가길을 쭉 따라오시다가 표지판에 보발리라고 써있는 표지판이 있어요. 거기를 보시고 우측으로 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발제로 올라가는 그 어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가족들이랑 여행을 왔다가 여행 오는 길에 단양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양에 라이딩 코스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이 단양이 라이딩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죠. 단양까지 오는데 자전거를 안 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바로 자전거를 챙겼습니다. 근데 가족 여행 중에 유부남 여러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가족 여행 중에 혼자서 떨어져서 자전거를 타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에요.
와이프와 여행이지만 한바탕 싸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얘기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한 가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간이 딱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이에요. 제가 그래서 일출이 되는 시간을 봤는데 요즘 해가 5시면 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했죠. 5시 반쯤 나가서 7시까지 돌아오는 코스 한 40km 내외의 코스를 짜면 단양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코스가 이 보발제라는 어필인데, 그 어필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보발제를 라이딩 코스로 선택해서 이 새벽녘에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 새벽에 차가 한 대도 없고, 단양의 경치가 저 처음 와보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네요. 와, 다시 오고 싶을 만큼 좋아요. 되게 여유롭고. 그래서 오늘 보발제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과 할 이야기는 유부남과 취미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취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취미 부자예요. 어렸을 때는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특히 음악 중에서 악기 연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드럼을 되게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드럼을 치기 시작해가지고 밴드 생활도 하고 뭐 여러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음악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막 이렇게 서로 맞춰보고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고, 특히 드럼이 재밌는 게 뭐냐면 드럼이 그 전체 밴드에서 거의 리더 역할을 하거든요. 드럼이 쿵짝쿵짝만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드럼이 맛을 살려주지 못하면 맛이 안 살아요. 거기다가 이 드럼의 장비도 굉장히 또 중요한데, 드럼에 어떤 장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손맛이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한번 터치를 탁 하더라도 스틱에서 전해주는 댐핑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동안 음악에 빠져가지고 뭐 중학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꽤 오랫동안 음악을 했어요. 이 음악이라는 게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드럼을 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드럼과 비슷한 악기인 베이스 기타 같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면은 드럼의 킥 패턴이랑 베이스 기타의 그 손 패턴이 똑같거든요. 이제 베이스는 다른 게 뭐냐면 그 같은 패턴 안에서 음이 있다라는 게 이제 베이스 기타는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기타를 섭렵하고 이제 베이스 기타를 치다 보면 또 뭘 할 수 있냐면 그냥 일반 기타를 칠 수 있게 돼요. 왜냐면은 리듬에다가 코드를 얹었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알게 되면 이 통기타 같은, 일렉 기타 같은 기타를 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기타를 칠 수 있게 되면 또 뭘 할 수 있냐면, 신기하게도 기타의 구성음, 이런 코드 암들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음악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드럼을 칠 줄 알게 되면은 베이스 기타를 칠 수 있게 되고, 베이스 기타를 치면 기타를 칠 수 있게 되고, 기타를 치면 또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고, 뭐 이렇게 음악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음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음악을 끊었어요. 그래서 음악 다음에 뭘 하게 됐냐면 이 자동차를 하게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또 차를 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저희 집은 그 포터 한 대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셔가지고 포터 한 대밖에 없는데, 그렇게 지나갈 때 스포츠카 같은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돈을 벌면 저런 멋진 차를 사리라 라고 다짐을 해가지고, 그때 취직하고 나서 처음에 아빠 차를, 산타페를 물려받아서 타다가 이제 저 돈을 벌고 사고 싶은 차를 타야겠다 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모아서 이 제네시스 쿠페라는 모델을 삽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산 차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젠쿱을 탄다는 건 뭐 거의 꿈의 차였죠. 그래서 젠쿱 수동 2.0 풀옵션을 타고
또 굉장히 와이프랑 뭐 그때 여자친구였지.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막 재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차를 팔고 결혼을 하면서 BMW 3 시리즈를 삽니다. 3 시리즈를 샀는데 3 시리즈가 또 그게 젠쿤만큼 빠른데 연비도 좋고 재밌어요. 그래서 3 시리즈를 타다가 집에 차가 더 필요해서 이제 경차를 하나, 가스차로 하나 샀고, 뭐 하여튼 이래저래 해가지고 차를 제가 한 10년 동안 거의 11대 정도를 바꿨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생각나고 제일 재밌었던 차가 뭐냐면 그 BMW사에서 나온 M3라는 차가 있어요. 코드네임은 292고요. 292 M3라는 차는 450마력 되는 차고 4000cc 자연흡기 엔진인데, 와, 이 차 정말 죽입니다. 거의 뭐 그냥 이렇게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고 소리가 죽여. 막 이런 소리 나고, 이거에 진짜 미치는 건 뭐냐면 그 레브 매칭이라고 하죠. 저희가 기어를 한 단 탁 다운하면은 얘가 RPM이 확 솟으면서 그 밑에 단수를 보정해 주는데, 이게 소리가 엄청나요. 하다가 감속할 때 그 패드 시프트를 탁 하고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왕 이런 소리가 나요. 왕 이런 소리가 나면서 다운 시프트가 되는데, 이게 매력이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동차도 했었는데, 뭐 자동차 이제 당연히 애기 키우고 뭐 이렇게 되면서 쉽지 않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도 이제 약간 현타가 와요. 내가 도로에서 과연 이런 자동차를 공도에서 운영할 수 있냐, 그런 도로가 거의 없거든요. 저 M3 타면서 얘가 뭐 350km까지 뭐 쭉쭉 나가지만 제대로 타본 적도 없어. 200km 이상 타본 적도 없고, 당연히 공도에서는 시끄러우니까 제대로 못하고, 이럴 때마다 현타가 와서 결국에는 드림카였던 M3도 팔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했느냐, 이런 좋은 차도 결국에는 공도에선 다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카트라고 있습니다. 레이싱 카트. 그 레이싱 카트가 뭔지 아세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마리오 카트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탈 것인데, 카트는 조그마한 샤시에다가 30마력짜리 엔진을 올려가지고 정말로 뭐 F1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선수로 가기 전에 타는 진짜 전문적인 레이싱카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나라에서는 파주 스피드파크나 병암 카트 서킷에서 탈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인제나 충북에 거기에 또 생겼대요. 근데 이제 저는 영암이나 파주에서 주로 카트를 탔고요. 이 카트도 굉장합니다. 카트는 시장이 너무 좁아서 카트에 진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진입해야 될지도 모르고,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카트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래서 이베이를 뒤지다 보니까 카트가 OTK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오리지널 토니카트라는 그룹이고, 여기에서 만드는 샤시가 가장 그래도 잘 모르면 여기서 만드는 샤시를 사면 됩니다. 그래서 OTK 샤시에다가 로탁스라는,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다 동일한 그 엔진을 껴야 되는 거거든요. 로탁스 맥스라는 엔진을 올렸어. 30마력짜리 엔진을 올린 그 조합으로 카트를 좀 탔어요. 근데 이제 카트 같은 경우에는 영암까지 가서 타야 되고,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한번 탈 때마다 타이어가 일단 한 세트가 25만원 정도 하고, 그건 거의 레이싱 타이어이기 때문에, 물론 자전거 타이어도 엄청 비싸네요. 하여튼 타이어가 한 세트가 25만원, 28만원인가 정도 하고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필요하고,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도 또 엔트리비, 또 영암까지 가야 되는 비용, 뭐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는 뭐 스포츠카를 타는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리 뭐 M3 람보르기니를 타더라도 이 카트에서 주는 체력적인 부담이랑 카트를 타는 것은 진짜 레이싱카를 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고, 코너도 엄청나게 빨리 돕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카트를 타면서 제일 힘든 거는 목이 꺾인다는 거예요. 그 목 근육이 제 머리를 받쳐주지 못해가지고 목이 코너 바깥으로 막 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카트를 타기 위해서는 영암도 가야 되고,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뭐 한 이틀 3일 정도의 시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아이를 하나 낳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취미는 아니에요. 전 너무 좋아했지만 카트를
이거 첫째가 태어나면서 아이를 낳고 할 수 있는 취미는 아니다 라는 사실에 카트를 팔게 됩니다. 카트 나름 하면서 포디엄이라고 하죠. 1, 2, 3등 내에 들어오면은 이 포디엄을 쓰게 되는데, 이제 포디엄도 쓰고 되게 재밌었는데 결국은 이제 카트를 접었고요. 그 다음에 또 취미로 한 게 스키입니다. 스키 진짜 재밌죠. 스키는 그냥 이제 첫째 아이 나왔을 때 이제 사부작 카트도 접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부작 시작했는데, 스키도 이게 카트랑 거의 비슷해요. 발에서 느껴지는 그립감이 엄청나고, 이 그립감을 기반으로 이제 하중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스키를 돌릴 수가 있는데 그 맛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스키를 처음 탈 때 이제 막 고속으로 스키를 눈에다가 박아서 턴을 하는 이제 카빙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카빙턴에 미쳐가지고 막 카빙으로 스키를 타면서 내려오는 그 맛에, 눈을 감고 돌아가는 맛, 그 맛에 막 미쳐가지고 스키를 타다가, 스키도 이게 또 뭐 장비가 엄청나요. 스키 헬멧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자전거 헬멧 만드는 POC라는 회사에서 스키 헬멧도 만들고요, 또 스키 고글도 만들고, 스키도 또 자전거랑 또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장비를 뭐 이것저것 사고, 거기도 또 옷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스키 옷도 비싼 옷도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스키도 문제가 뭐냐면요, 어디론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회사가 끝나면 뭐 곤지암으로 가든지 지산을 가든지, 혹은 친구들과 어디를 가야 돼요. 강원도를 가던 무주를 가던 뭐 어디를 가야지만 이게 스키를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안녕,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취미이긴 하지만, 이마저도 둘째가 생기면서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둘째 생기면서 스키의 시대도 끝났구나. 그래서 스키의 시대에는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고요. 그렇게 저의 취미는 이런 식으로 막을 올렸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는 장점이 뭐냐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게 일단은 장점이에요. 그 어디든지,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가족여행을 왔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는 자전거랑 도로 뭐 이런 것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제 자전거를 탈 수가 있게 돼요. 오늘같이 이제 새벽에 라이딩을 나가서 7시까지만 들어오면 이제 조식을 먹으러 호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직 보발제에 2.4km 정도가 남았는데 망했습니다. 거의 7시 다 됐어요. 와, 8시는 돼야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자전거의 큰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가 그 앞에서 제가 말했던 뭐 자동차, 스키 이런 거를 다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의 매력적인 게 뭐냐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굉장한 속도가 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힘을 준 만큼 아주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런 스포츠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이게 직장인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이가 들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릴 때는 없었던 건데 소비를 해야지만 풀리는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자전거가 그게 또 잘 맞아. 뭘 계속 사야 돼요. 헬멧도 뭐 몇 종류가 있고, 고글도 몇 종류가 있고, 심지어 뭐 자전거도 뭐 종류별로 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자전거가 있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뭘 소비를 해야겠다, 소비를 해야지만 풀리는 그 스트레스가 있는데, 요게 이 취미가 그 항목이 또 굉장히 잘 맞습니다. 뭐 생각날 때마다 소비할게 쏟아져 나와. 자전거가 또 이게 그 소비의 측면에서, 자동차도 그 가지고 있으면 계속 뭘 튜닝해주고 싶고 꾸며주고 싶고 이런 게 있거든요. 스키도 그렇고, 그 중에 최고봉은 제가 볼 땐 자전거인 것 같아요. 자전거가 진짜 엄청납니다. 이거 뭐 소비해야 되는 게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점이 뭐냐면 이 자전거는 어쩔 수 없이 비싸다 보니까 밖에다가 놓을 수가 없어요. 실내에다 무조건 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취미생활 하면서 집에다가 취미 물건을 걸어 놓는다는 거, 이거는 장난 아닌 특혜입니다. 제가 악기 할 때 악기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기타며 스네어 드럼이며 이런 것들을 집에다 걸어 놓고 싶었는데 이거는 와이프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항상 케이스에 넣어놓고 그렇게 보관을 했는데 자전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전거 렉에다가 탁 걸어가지고 집에 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회사 갈 때마다도 자전거 보면 멋있고 좋고, 예, 그런 이제 어떤 취미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야, 이제 한 1.4km 정도만 더 가면 보활제인데 진짜 힘드네요. 예, 금방 1km면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자전거에 또 개쩌는 게 뭐냐면 이 음악이랑 또 비슷한 게 또 자전거에도 있어요. 왜냐면 음악이 그 여러 사람들끼리 그 합을 맞추는 그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전거도 타보면 팽라이딩 할 때 서로 간에 그 합을 맞추는 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여럿이서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원할 때 자기 혼자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음악을 대체할 만한 장점이 있어요. 와, 갑자기 큰 오르막이 나와가지고 예, 숨이 좀 찹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를 타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음악을 하면서 그때는 악상이 진짜 많이 떠올라가지고 진짜 많은 곡을 작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작곡한 노래가 아직도 핸드폰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에서 있고 하지만 직장 생활하고 성인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악상이 전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음악은 무슨 음악이야, 예? 그런 뭐 악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자전거를 타면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를 타면 거의 아무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렇게 한번 타고 와서 머리를 싹 비우잖아요. 야, 그러면은 그 비운 공간에 새로운 것이 좀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자전거 탈 때 한참 그렇게 자전거 많이 타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멜로디 같은 게 많이 떠올라가지고 그때 당시에 스케치해 놓은 그런 멜로디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전거 타면은 머리가 비워진 만큼 또 음악에 대한 악상도 엄청나게 많이 떠오르요. 그래서 보면은 자전거가 그런 음악에 대한 취미의 대체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자동차를 대체할 만큼 이 장비와 속도 이런 것도 굉장히 만족감을 주고 스키처럼 코너링의 맛이나 뭐 이런 맛들도 주면서 가장 장점은 오늘처럼 가족끼리 여행 왔을 때 언제 어디서든 자전거만 가져오고 옷만 입고 나가면 바로 그곳이 취미를 할 수 있는 그곳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전국에 단양처럼 어디든지 자전거 타고 가면 이렇게 멋있는 곳이 많아. 와. 근데 와이프는 이제 걱정을 하긴 하더라고요. 단양에 자전거 도로가 있냐 뭐 이렇게 걱정을 하긴 하는데 사실 제가 다녀보면 이런 지방의 도로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요즘 이렇게 왕복 2차선 도로들은 대부분 이제 도로공사를 잘 해놔가지고 그 우회할 수 있는 큰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골 도로들을 달리면 오늘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차 한 대를 봤습니까? 자동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매력이 있고 상당히
안전하다라는 말을 와이프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1km 다 온 거야? 다 왔다는데? 일단 지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야, 보발제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여기 밑에가 제가 알기로는 이 구불구불 길이 펼쳐져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라고 들었거든요. 밑에는 안개가 걷혔는데 여기 안개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제가 이제 다양한 취미를 했지만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면서 또 육아를 하면서 굉장히 포기했던 취미들이 많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어느 정도 아기가 너무 어릴 때는 할 수가 없지만 아기가 좀 크고 환경이 된다면 건강에도 좋고 취미생활도 여러 방면으로 잘 즐길 수 있는 취미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7시까지 원래 가야 되는데 지금 6시 50분이고 가야 될 길은 20km.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야호! 아, 이쪽으로 올라오는 게 재밌었을 수도 있겠다. 너무 재밌었다. 다시 자리형으로. 자, 아까 1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역회전 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다운힐 재밌게 쳤으니까. 다 왔습니다. 5시 40분에 나와서 지금 7시 40분이고요 2시간 동안 50km 정도를 타고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조식 먹고 또 가족들과 행복한 여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덕 유부남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예, 토크마였습니다. 여보, 나왔어? 엄마야.